예, 매주 월요일 각 당의 대표 스피커를 만나는 시간이죠. 월요 직설 시간. 오늘은 국민의힘 원내수석 대변인이시죠. 신동욱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조금 전에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차담의 면담을 시작을 했죠. 예. 지난 7월 말 90분 회동 이후 석 달 만이고 독대 대신에 이제 정진석 대통령실장이 배석하는 3자 면담 형식인데 만남 자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상당히 적절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국정감사가 곧 끝나가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또는 뭐 김혜경 여사 이제 1심 판결들이 나오고 해서 민주당 쪽에 분위기가 사실 조금 심상치 않고 예. 또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제는 뭐 탄핵이라는 말을 거의 서스럼 없이 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저희들로서도 뭔가 내부적인 문제는 좀 정리하고 가는 것이 저는 좋다고 보거든요. 그런 예. 점에서 오늘 두 분이 뭐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모르지만 시점상으로는 매우 적절하고 이제 1시간 좀 지난 것 같으네요. 예, 조금 그렇습니다. 얘기를 좀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제 면담 의제에 대해서 양측이 아무 사전 협의 없이 진행했다는 좀 이례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어떤 이유였을까요? 그 제가 듣기로는 뭐 이례적이라기보다는 예, 무슨 의제를 이렇게 사전에 조율하고 하는 것도 사실은 좀 뭐 음, 속된 말로 좀 우스꽝스럽고 여당 대표와 예, 대통령이 못할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의제를 정한다는 거는 예, 할 말 안 할 말을 가리겠다는 뜻인데 음, 그걸 사전에 당하고 예. 대통령실이 조율을 한다는 것 자체가 큰 아하. 의미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제 배석을 정진석 실장이 하셨기 때문에 사실 이제 독대와 한 분이 배석했을 때 좀 차이가 있을까요? 온도 차이가 사실은 좀 있었습니다. 아, 예, 그렇군요. 독대라는 것은 뭔가 굉장히 뭐 비장한 느낌이 좀 들지 들죠. 않아요? 예. 그런데 제가 뭐 대통령께 직접 들은 얘기로도 아니 뭐 우리 사이에 음, 무슨 독대니 뭐니 이런 뭐 그런 표현 쓸 일이 뭐가 있겠나? 한동훈 대표하고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것인데 예, 예. 어 이제 두 분이서 만나지 않고 비서실장이 그러니까요. 동석을 하는 것은 뭐 네.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의미를 좀 둘 수도 있는 부분인데 네. 또 한편으로는 무슨 밀실 만남 비슷하게 두 분이서 들어가서 이제 얘기를 나누었을 때 이게 이제 기자들처럼 기록하면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다 보면 오해가 생길 수도 있겠죠. 예, 예. 저는 그런 점에서는 오히려 비서실장이 있는 같이 투명하게 좀 양측의 얘기를 차분하게 들어보는 것도 예. 서로가 얘기를 하다 보면 음흠. 본인의 얘기에 집중하다 보면 전달할 때 나중에 혹시 예. 오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저는 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분 사이에 이제 만남이 끝난 이후에 브리핑 그러면 대통령실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두 분이 어떤 얘기를 말씀 나누셨다라든가 뭐 그런 것들은 저희는 아직 통보받은 바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예. 이거는 뭐 어쨌든 독대기 때문에 대변인이 배석하는 자리가 아니죠.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일종의 뭐 언론 안내문의 형식으로 낼지 언론 발표문 형식으로 뭐 이런 얘기가 오갔다라든지 예. 아마 대통령실 쪽에서 간략한 뭐 서면 브리핑 같은 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또 모르죠. 예, 예. 그렇군요. 이제 이 만남에 앞서서 이제 한동훈 대표가 이제 공개적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 압박수위를 높였습니다. 이를테면 3대 요구안이었는데 김건희 여사 공개 활동 중단, 그리고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그리고 각종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 이제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 예. 사실은 그 김건희 여사의 공개 활동 중단은 좀 세잖아요. 대통령 입장에서 들었을 때 굉장히 또 강하게 느낄 수 있는 예, 부분인데 맞습니다. 예. 이 요구안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가 나올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요, 제 생각으로는 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은 어쨌든 한 대표에게 기회를 열어준 것이니까 예. 이런저런 얘기를 좀 쭉 들을 것이고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바로 뭐 그 요구들을 수용을 하는 일종의 뭐 합의문이나 발표문 같은 게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물론 뭐 잠시 뒤라서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게 틀릴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 예.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러나 대통령께서 좀 진지하고 심도 있게 건의를 받아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오늘 당장은 아니더라도 아하. 어떤 조치를 좀 뭐 화답할 뭐 그럴 가능성은 있어 보이는데 예. 오늘 당장 예. 이렇게 하겠다 그렇게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그런가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근데 이제 현재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 지지율이라든지 당 지지율이라든지 어떤 위기감을 느끼는 온도차가 좀 있어 보이긴 한데 친한계 내부에서는 이제 한동훈 대표가 3대 요구안을 수용 안 하시면
다음 달 이 3차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을 할 때 여당이 이탈표를 막기도 어려울 것이다. 이런 또 압박 아닌 압박도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실제로 저는요. 예. 특히 예를 들어서 예.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대표도 음. 그렇고 음. 또 한동훈 대표와 비교적 가까운 당직에 있는 분들의 예. 생각도 제가 다 들어보면 예. 이런 형태의 특검법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합니다. 이를테면 뭐 예. 그 우리 당의 모든 전방위로 공세가 들어올 수 있는 이제 예. 특검법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아무 근거 없이 그걸 막 수용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 표현을 일부 친한계라는 그렇습니다. 예. 표현을 쓰셨는데 예. 저는 뭐 일부 친한계라는 분들의 뭐 몇 명이서 이제 일종의 신재호 부총장입니다. 뭐 일종의 총대를 메고 예. 한동훈 대표의 생각을 이제 언론에 나와서 많이 얘기를 한다라고 이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만 네. 이런 부분들이 당 아하. 전체의 분위기에 얼마만큼의 대표성이 있는 것인가 아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저는 의미 두지 않습니다. 저희가 그렇군요. 특검법이라든지 아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 물론 모르죠. 뭐 11월 말쯤에 만약에 뭐 재표결이 이루어지면 그때 또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겠는데 이걸 가지고 압박을 하는 거 이거는 적절치 않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제 일각에서 이제 이번에 대통령이 이 독대를 받아주신 게 지난 이제 재표결 당시에 이탈표가 4표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약간의 충격도 있었던 것이 아니냐 해석도 있어서 드린 저는 말씀입니다. 뭐 사후적 해석이라고 아, 보고요. 그렇군요. 예. 그런 것 때문에 그러면 뭐 완벽하게 이를테면 이탈표가 없었으면 예. 대통령이 여당 대표하고 대화하지 않겠다. 예. 저는 그렇게 상상하지는 않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이제 친계로 꼽히는 김민전 의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에게 김건희, 김정수, 김혜경 3여사 특검을 제안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이 의견은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제 예.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이제 그 얘기는 우리가 이제 너무 수세적으로 가는 것에 대한 약간의 불만이 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이를테면 우리가 김 여사 문제에 대한 공격을 계속 받다 보면 이것만이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따지고 보면 지금 뭐 김혜경 여사 문제도 아직 그대로 있고 또 예. 김정숙 여사 문제도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또 얘기들이 문다혜 씨와의 관계라든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중을 따져 보면 물론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 그러니까 권력을 잡은 쪽의 문제가 굉장히 큰 것처럼 느껴지지만 조금만 뒤로 돌아가 보면 과연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공정한 것인가 이런 뭐 온도 차이는 분명히 저희 내부에서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고 그 한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렇군요. 있고 뭐 그것도 뭐 가능한 얘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면서 뭐랄까요? 이제 당내에서는 불쾌한 반응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한동훈 대표가 자기 정치를 너무 한다. 또 신뢰 없는 독대는 하극상해다. 요거는 이제 김태흠 충남지사가 했던 발언인 것 같은데 이제 친윤계에서는 좀 뭐랄까요? 좀 곱지 않은 시선으로 한동훈 대표의 어떤 비판적 행보를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일부 이제 중진 뭐 김태흠 지사 어제 그렇게 하셨고 예. 또 뭐 권성동 의원님도 상당히 좀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 예. 그런데 저는 뭐 이런 것들이 꼭 뭐 불쾌하다라는 표현보다는 당을 걱정하시는 말씀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김태흠 지사의 어제 그걸 보면 지금 3년이나 남은 정권의 여당 대표와 대통령이 이렇게 불화를 했을 경우에 우리 다 공멸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상당히 많은 분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뭐 꼭 그 탄핵으로 가냐 안 가냐 이런 문제보다도 우리는 어쨌든 집권 여당인데 뭐 어떤 분들은 뭐 특히 이제 민주당 계열의 패널들은 우리가 하나다 그러면 굉장히 못할 말 한 것처럼 좀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하는데 집권 여당이 하나라는 게 잘못된 얘기입니까? 저는 집권 여당은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도 하나입니다. 민주당도 하나죠. 그래서 우리는 분열해야 된다 이런 슬로건을 저희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만 그 방법론의 문제 지금 국민분들이 조금 이 부분은 좀 그 미흡하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대한 개선에 대한 그 의견의 차이, 방법의 차이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해야 되는데 이게 조금 수습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일부 그 중진 의원님들은 조금 격앙된 반응 하극상. 이런 것들 보이는 부분들도 있는데 저는 뭐 이런
어떤 표현이든 네. 이게 당과 이제 저희 국가의 미래를 위한 충정의 발언으로 보고 있고 예. 또 한동훈 대표께서 대통령실 향해서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도 잘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충정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지난주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서 이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는데 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에서는 압수수색을 한 번도 안 한 부실 수사다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사실 한동훈 대표 역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가 나와야 된다 이 예. 말씀을 하셔가지고 사실은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사가 무엇이냐 그것은 최소한 기소 정도는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해석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 어떠한 검찰의 무혐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뭐 국민들의 눈높이라는 예.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예.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검찰이라는 국가 공공기관에 내린 결론에 대해서 예.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문제 제기하는 것은 저는 뭐 썩 바람직스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검찰이 이례적으로 상당히 장시간 그날 4시간 설명을 했죠. 4시간 동안 설명을 하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본인들도 뭐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예. 상당히 장시간 설명을 했고 국정감사에 나와서 또 설명하는 것도 보면 예. 나름대로 일리가 다 있습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국민의 눈높이만 가지고 결론을 낼 수 없는 것이고요. 뭐 압수수색 영장 한 번도 안 했다 이 부분은 약간 해프닝이 좀 있죠. 그게 그 뭡니까 수사하는 부서가 그렇죠. 이게 예. 도이치모터스 수사하고 예. 저쪽 그 코바나 컨텐츠 수사를 잠시 착각해서 아마 예. 그런 것으로 보이고 예. 뭐 그걸 거짓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실수였다고 보고 있고 예. 저는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뭐 검찰이 그렇다고 해서 국민의 눈높이가 그러니까 기소를 해야 되고 또 만약에 법원으로 간다면 예. 판사가 국민의 눈높이 때문에 그럼 왜 뭐 무죄라면 왜 무죄를 냈느냐 예. 이런 것은 저는 뭐 적절치 않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사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아까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관련 영장을 청구한 적도 없는데 이제 거짓으로 브리핑했다. 이 의혹 자체에 대해서 이제 4시간이나 준비했고 그 전에도 이제 검찰에서 레드팀이 회의를 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왜 이런 착오가 있었을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떤 수사 과정에 대한 공정의 문제가 많이 좀 훼손됐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 역시 출장 수사를 했다는 점. 이 부분이 또 과연 공정했느냐. 뭐 여러 가지 질문이 있기 때문에 아쉬운 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압수수색 영장 예. 부분은 이제 전체로 볼 것이냐 아니면 요 부분만 예. 북한에서 볼 것이냐의 차이 같은데 예. 이게 뭐 거짓말을 한다고 이게 거짓말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것을 뭐 굳이 검찰이 거짓말을 할 필요까지는 저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 또 거짓말 한다고 숨겨질 것도 아닌데 뭔가 검찰이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실수한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는 국정감사 증인으로 김건희 여사와 모친인 최은순 씨를 이제 했는데 불출석했어요. 그래서 야당 주로 동행 명령장이 발부가 됐는데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향하면서 그 대통령실 관계자들과 대치하는 해프닝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보여주기다. 거죠. 예. 저는 뭐 우리 헌정사의 대통령 영부인을 아침에 동행명령장 발부해서 오후에 나오라고 하는 경우는 본 적도 없고요. 이게 뭐 그 민주당이 지금 이번 국감을 김건희 여사 무슨 끝장 국감 이렇게 규정하는 것도 대단히 부적절한 일이고 또 동행명령장은 의원들이 따라갑니까? 대부분 국회 경위들을 보내는 그렇죠. 일이거든요. 그런데 세 분이나 따라가서 맞아요. 거기 앞에서 시위하는 것은 어차피 뭐 이렇게 한번 보여주기다. 보여주기 하자 그런 취지로 이루어진 정치 쇼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이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지금 지난 한 달간 계속 나오고 있는 핵심 인물로 지목되는 명태균 씨가 이제 일단 폭로를 하고 있죠. 이제 카톡 메시지 캡처본을 공개하면서 여권이 더 뒤숭숭한 상태고 이제 국정감사에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의 선거 캠프 책임자인 강혜경 씨가 오늘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아마 4시 30분 이후부터 증언을 시작했던 것 같은데 어떻게 오늘 증언 보셨습니까? 그 장면? 보다가 제가 사실은 왔습니다. 질문 주실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오늘 강혜경 씨의 답은 핵심은
본인은 직접 본 것은 없고 그렇죠. 뭐 전언이거나 아니면 맞습니다. 녹취록을 통해서 본인이 해석한 것이다. 이제 이런 것들이거든요. 예, 예, 예. 그런데 사실 명태균 씨 문제 때문에 저희가 음. 뒤숭숭한 것은 사실입니다. 음흠. 워낙 민감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고 음흠. 다만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지금 나오고 있는 조각조각의 진실들이 예. 어떤 그 시계열적으로 뭐 순서가 쭉 맞는 이런 것들이 아니고 뒤죽박죽으로 나오고 있고 또 명태균 씨의 그 말 자체도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부분들이 있고 예. 이분이 어쨌든 대선 기간에 일종의 뭐 그 부분을 뭐 정치 브로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조력자라고 하시는 분도 예. 있고 협력자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죠. 이분이 뭔가 역할을 하려고 했고 그 역할도 또 뭐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닌 것 같다. 예, 제가 예. 보기에는. 예, 그러나 예.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 뭐 이게 아니 불법성과 어떤 연결을 가지고 있는가 이건 좀 별개의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지금 조각조각의 진실을 가지고 어. 우리가 전체 사건을 규정하는 것은 예. 매우 곤란하다. 예. 그러나 저희 당 입장에서는 이분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 적어도 뭐 공천에 개입을 하거나 이런 것은 없다. 예. 없을 것이다라고 저희는 어느 정도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명태균 씨의 역할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과장된 부분들이 있고 오늘 그 강혜경 씨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녹취가 공개된 것으로 봐도 예. 이게 이제 당사자들의 그 대화. 일방적인 대화거든요. 그렇죠. 이게 네. 뭐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와의 대화가 아니라 그렇죠. 본인들끼리 나누는 대화인데 저는 그 부분만 가지고 뭐 어마어마한 뭔가가 숨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예. 이 부분은 좀 뭐 필요하다면 수사가 진행 중이라니까 나중에 밝혀지겠죠. 예. 그러니까 의원님 정도로 이렇게 상식적으로 대응해 주시면 좋겠는데 예. 대통령실 대응이 뭔가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뭐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좀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하고 어떤 일정 기여 부분이 있었지만 의혹은 없다라는 거 불법은 없었다라고 확실히 딱 끊고 가면 되는데 이게 어떤 막 사기꾼이다 뭐 이렇게 하고 하니까 이분이 막 더 공개하고 또 공적 대화도 추가로 공개하겠다고 이렇게 나오고 여당 글쎄요. 의원들에게 전화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근데 저희 당도 그렇고 저희 당의 뭐 유력 정치인분들도 예. 그렇고 용산은 더더욱 그럴 것이 그렇죠. 지금 이분의 말이라든지 이분이 내놓는 뭐 저 메시지 예. 같은 것에 하나하나 대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이분과 그 오래된 녹취나 대선 예. 같은 거 벌써 2년 이상 지난 일이기 때문에 예,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툭 하나 던졌을 경우에 그 부분들을 다 일일이 대응하는 것은 아하. 저희 당이 명태균 씨와 등치시키는 것이잖아요. 용산 대통령실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수많은 조력자들이 다 나는 이렇게 당신을 도와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에 예. 일일이 다 대응을 할 경우에 예. 그게 저는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아하. 대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 이 부분은 수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밝혀져야 될 것이고 아하. 그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밝혀진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면 그건 뭐 그때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뭐 대책이 필요하다면 그때 또 내놓을 것이고. 예. 근데 또 오늘 강혜경 씨가 카톡 메시지 속에 철없는 오빠는 윤 대통령이 맞다. 또 이렇게 또 말씀을 했다고 하고 조작된 미공개 여론조사를 보고받고 윤석열 당시 후보가 흡족해 했다더라. 뭐 이런 증언도 하고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주고 명태균 씨를 생계를 책임지라 했다. 뭐 이런 식의 또 막 증언을 하다 강혜경 보니까 씨는 뭐 야당 쪽에서 예. 부르신 분이니까 예. 이제 그쪽의 생각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예. 오빠 문제는 아. 저는 사실 별로 거론할 중요한 가치를 가치가 느끼지 아니다. 중요한 것도 아닌데 예. 어쨌든 명태균 씨 본인이 그 당시 앞뒤 정황까지 설명을 하면서 뭐 단일화 과정의 그 시점에서 오빠와 만났는데 오빠가 뭐 무례해서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정황을 설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예. 처음에는 뭐 이 방송에도 제가 들어보니까 대통령일 것이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희는 또 친오빠가 맞다고 초반에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또 주장하시는 분들도 서정욱 있고 그래서 변호사가. 예. 그 부분은 뭐 그렇게 중요한 중요한 거 부분은 아니다.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용산 회동이 종료됐다고 하는군요. 1시간 20분간 면담을 네. 했고 10분간 헬기장 짧은 산책을 했다고 추가적인
뭐 이게 뭐랄까요? 대화는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기대하십니까? 오늘 만남 이후에 당정 관계 어떻게 펼쳐질 것이다. 저는 1시간 20분 동안 예. 두 분이서 정말 진솔한 속마음을 좀 얘기를 하시고 예. 이게 이제 당정이 좀 더 가까워지는 음. 뭐 사실 지금 당정이 그렇게 거리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예. 전국을 풀어가는 해법에서 음. 대통령과 여당 대표의 인식의 차이가 좀 있다. 온도차가 좀 있는데 예. 뭐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좁혀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좁혀질 수 네, 있을까요? 좁혀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음. 대화로 안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민주당 쪽 질문 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 자, 지난주에 이제 음주운전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이 출석을 했었는데 지금 이제 전 사위인 서모시 채용 특혜 의혹, 또 제주의 단독주택 불법 운영 등 여러 의혹이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제기된 상황인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게 정치 보복 수사다. 그리고 검찰이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는 다른 잣대로 수사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어떤 말씀 글쎄 뭐 주시겠습니까? 후자에 대해서는 뭐 제가 논평할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예. 저도 사실은 전직 대통령 부분을 이 항상 수사의 대상이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예. 앞으로 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치적 대타협 미국 같은 이런 예.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 지점이 있는데 예. 어쨌든 저도 사실은 문다희 씨 제주도 그 소위 이른바 뭐 숙박업소 이제 음. 별장인지 하는 그 부분 문제를 예. 제기한 적이 있는데 아하. 좀 뭐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 많다는 건 의혹이 이를테면 많다. 이를테면 그 문재인 전 대통령에서부터 문다혜 씨로부터 그 경제적인 문제와 연결된 예.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아. 저는 이런 부분들을 그냥 깔끔하게 세금 낼 거 있으면 내고 예. 또 뭐 정의할 거 있으면 정의를 음. 하고 그러시면 될 것 같은데 예. 결국은 다 보니까 좀 경제적인 문제거든요. 물론 뭐 음주운전 문제는 문다혜 씨 개인적인 이건 잘못이지만 예. 그 외에 금전이 오간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누구나 자녀들에게 뭐 우리가 뭔가 좀 주고 싶지만 다 세금 내고 일반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주 별장 문제도 뭐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책 디자인비 부분도 그렇고 또 예. 돈 간 부분도 그런데 이 부분은 저는 뭐 이렇게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너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서 좀 의심스러우면 추가 수사를 통해 밝혀질 부분이 많다. 이런 뭐 말씀이신 지금 거죠? 이제는 그 이제 그걸 넘어선 것 같습니다. 예, 예. 총선 백서 나옵니까? 국민의힘 총선 백서? 저는 얘기를 들은 바는 없는데 아, 그런가요? 발표는 해야겠죠. 예. 발표는 해야겠죠. 예, 예. 예. 아, 예. 그러니까 이번 주 안에 이제 공개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글쎄 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예, 예. 뭐 어떤 내용인가는 별로 당내에 파장이 없습니까? 이제 선거도 끝났고. 별거 없다는데요. 아, 그렇습니까? 예, 별거 없다고 들었습니다. 아, 뭐 예. 그래도 이제 백서 진행 과정에서는 총선 패배 원인을 두고 어떤 한동훈 대표 책임론 그 부분에 어떻게 기술을 하느냐 이 부분에 여러 가지 또 비판 지점이 있었었는데. 그 부분은 예. 지금 한동훈 대표가 당시 비대위원장이었는데 네. 어쨌든 패배라는 객관적 결과만을 두고 볼 때도 전혀 책임이 없었다라고 주장하는 것도 맞지 않는 얘기고요. 당 대표 입장이었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책임에 이 다 한동훈 대표의 책임이라고 얘기하는 것도 잘못된 표현이죠. 예. 저도 잘못했고 한동훈 대표도 잘못하신 부분이 있을 것이고 대통령도 잘못 판단하신 부분이 있을 것이고 예. 저희가 다 함께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고 또 공이 있다면 그것도 뭐 출마하신 분들 떨어지신 분들 다 함께 나눠 가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예. 저는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냉정하게 우리가 백서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다.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이걸 발표가 수록된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논쟁을 벌일 건 아니라고 봅니다. 아하.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러면 되는 거죠. 예, 저는 그렇게 그렇군요. 보고 있습니다. 뭐 당내 추가적인 논란이 있을 상황 아닌 것 같다. 뭐 나는. 의도적으로 뭐 사실을 왜곡해서 특정인을 공격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저희가 다 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걸러지지 않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신동욱 원내수석 대변인이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